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상이 남별궁에 거둥하여 섭유경 섭상이며 손군문의 차관이었다. 접견하였다. 섭유격이 말하기를 먼저 와주시니 현왕께 매우 감사합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일로의 지방이 잔파하여 대인이 나올 때에 지대하는 일에 삼가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으니 매우 황공합니다.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손 노야가 보냈으므로 왔는데 현왕의 분부가 계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손 군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지금 산회관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책봉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요동에 있었으나 요즘은 책봉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기별이 있으므로 산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였다. 섭유격이 관할을 시켜 고두 사례를 행하게 하자 상이 말하기를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이미 하게 하였으니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다례를 행하기를 정하여 상과 섭유격이 각각 찻잔을 들고 마셨다. 섭유격이 말하기를 전에 사람을 시켜 국왕에게 계첩을 바쳤는데 특별히 화답을 내리셨으니 감사합니다. 계첩은 다음과 같다. 큰 제후 나라에 와서 경승을 보고 풍속을 살피니 아름다운 동해 밖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다가 고요하지 못하여 임금께서 염려하시니 본직은 부끄럽게도 시정을 도울 재주가 없습니다. 이에 다만 바라는 것은 귀국이 적게의 기백을 고무하고 오랜 도둑의 소굴을 소탕하여 잔치에서 노래하고 장관을 한가히 구경 다닐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본직이 오게 된 사정을 전에 주의다 아뢰었습니다마는 군사와 식량을 넉넉하게 하려면 다시 상의해야 하므로 삼가 천한 소견을 바쳐 재결을 청합니다. 고난 일들이 과연 귀국 희망에 맞거든 일일이 내려 시행하시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권리어간은 이미 다 지었습니다. 외적의 정세를 헤아릴 수 없어 중예가 경계하므로 조정의 계책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니 현왕께서는 힘껏 주재하여 신민의 희망에 메어 놓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본직도 근심을 나누고 힘을 합하여 만분의 1이라도 돕겠습니다. 배신을 보내는 일과 식량을 재촉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정의 의논이 어떠한지 빨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곧 뵙게 될 것이므로 여러 말씀 올리지 않습니다. 회책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군량에 관한 일에 대하여 빠짐없이 계획하여 불곡에게 가르쳐 준 것이 더욱 간절하니 불곡이 어둡고 나라 사람들이 미혹하더라도 이 군사가 나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기에 공급에 힘을 다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문무신료가 쌀을 내어 도우려 하고 시정의 백성도 곡식을 날라다 바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몇 씀이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부하신 바에 감히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며 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친절히 가르쳐주니 매우 감사합니다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지금은 군량을 먼저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황은이 거지없어 여러 대인의 덕도 지극합니다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천조연애는 지극합니다마는 전부터 왕래한 관하 사람들이 거의 다 어지럽게 폐해를 끼쳤는데 나는 이를 금지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별로 폐단을 끼친 일은 없고 우리나라가 잔폐하여 지공을 잘못함으로 늘 황공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내가 그늘인 아랫 사람들은 별로 노구하는 보람이 없는데 양식만을 소비하니 미안하여 못 견디겠습니다 하였다. 상과 섭유격이 또 주례를 행하였다. 섭유격이
소지 내장을 그 글에 하늘은 속이기 어려우나 백성은 침학하기 쉽다. 제 용을 줄일 만한 것은 줄이라. 틀 것만큼도 다 백성의 고혈이다. 형벌을 가볍게 해야 할 것은 가볍게 하라. 초목도 하늘이 내린 생명이다 하여다. 상 앞에 내어 놓고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나올 때 이 글을 계시하여 전조 사람들을 경계한 것인데 국왕께서 이것을 보고 붙일만 하거든 눈 밖에 붙여서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내가 붙이고 체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이것을 국왕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붙일 생각입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물러가 붙이겠습니다. 대인이 다른 건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하니 섭유격이 또 권려가를 아래 11조에 보인다. 상 앞에 내놓고 말하기를 전에 국왕께서 이것을 필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바치니 백성에게 반포하여 권려하는 뜻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전에 이것을 보았는데 지극히 감격하였습니다. 이제 널리 반포하여 사람들이 알게 하겠습니다.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와서 별로 작은 도움이 없으므로 감히 이것을 바치니 이를 채무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채택하여 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보인 것에 어찌 옳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다 나를 가르치는 것이니 명대로 하겠습니다.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국왕을 번거롭혀 간행할 수 없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후에 매우 감사합니다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이것은 제 공을 과장하려는 것이 아니고 조선이 보고 시행하여 곡식을 모아 군량을 보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두세 번 말씀하니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섭유격이 말하기를 감히 성찬을 받으니 매우 감사합니다마는 날이 덥고 비가 내리니 행작을 멈추기를 청합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처음 대인을 만났으니 조용히 모셨으면 합니다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매우 감사합니다. 우연히 비가 오는데 현왕께서 비를 무릅쓰고 왕림하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고 굳이 행배를 사용하니 상이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예단을 섭유격 앞에 보내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천조에서 나온 자가 하나뿐이 아닌데 번번이 이렇게 하시니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고 물리치는 것도 감히 못하겠으나 성의가 이러하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8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상이 부사에게 답하는 계첩을 가지고 정원에 분부하였다. 역관 박의금이다. 말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 하는 말 같지 않으니 온당하지 않다. 또 첩중에 배신을 보내는 것이 예의에 마땅하다는 뜻을 극진히 말하였는데 책사가 왔는데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호송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거쳐야 마땅하거니와 본강 밖까지 호송하는 것은 예의로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들 하나 이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만두어야 하는데도 그만두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예의에 지나친 듯 할 뿐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더욱 책사의 배신을 요구하는 마음을 도와서 우리로서는 그 말을 결말짓지 못할 것이다. 또 저들이 구호를 다시 닫겠다는 말이 아직 저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그렇게 할 수 없다. 또 병부에서 받은 자문에는 중국이 적과 약속한 세 가지 한 외도 머무르지 않고 조선을 침범하지 말며 책봉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요구하지 말 것 외에는 다시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한 말을 인용하여 뒷날의 장본을 삼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또 우리나라는 일본과 본디 이웃이고 춘추에도 서로 통하는 이치가 있다 하였는데 일본은 교화할 수 없는 짐승이다. 제왕이라 칭하며 조공하지 않고 늘 입구하니 춘추 때의 다섯 제후와 같은 유가 아니고 참으로 황조의 반적이다. 가령 제환공이나 진문공이 이들과 이웃하였다면 토벌하였겠는가 교류하였겠는가. 춘추의 법으로 다스리자면 반드시 주벌할 것이겠으나 주벌하게 할 것이겠는가 허용할 것이겠는가. 이 말은 역시 잘못이다. 이제 이 회첩이
대략 도회할 배신을 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일본에 먼저 이웃의 우호를 끊었고 화가 능묘에까지 미쳤으므로 같은 하늘 아래에 살기가 부끄러워서 사리상 교통할 수 없다는 뜻으로 회답하였다 하였다. 중국에 유전되거나 적에게 전파된다면 관계되는 바가 작지 않으니 다시 대신에게 반복하여 참작해 고치게 하라.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8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뢰기를 이 회첩은 지은자가 말을 만들기 어려워하였을 것이므로 문의 사이에 흠이 많으나 신들도 미처 바로잡지 못하였는데 하교를 받으니 지극히 마땅합니다. 이러한 것을 주의다 수정하고 다른 미진한 것도 아울러 고쳐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의에 있어서도 그래야 마땅하다 한 것은 전에 16역에게서 온 자문에 책사를 따라가는 것은 예의요 의리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 바른 말로 거절하지 못하고 호송하여 따라가는 것은 예의에 당연하다고 회자하였으므로 이제 말을 달리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대개 말을 만드는 사이의 사연이니 그다지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 말을 없애면 전일의 해답보다 어세가 더욱 준절하여 부사가 보기에 미안할 듯하니 이제 그 사연에 대하여 조금 고쳐서 온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접반사 첨지 황신이 추향이 바르지 않아서 간사한 자에게 편들고 바른 사람을 모함하니 뒷날 사림의 화가 이 사람에게서 비롯할 것이다 치게 하였다. 병부의 차관 첨 영상 등이 차부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본부가 제주하여 성지를 받아 이미 양 노이야를 올려 정사로 삼고 심 노이야를 부사로 삼았는데 고직과 장복을 뒤따라 나올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날 초혼에 정사가 신을 불러 이르기를 어제 구 배신이 구성인데 적정을 알리는 품첩을 가지고 복경에 갔다. 품첩에 관한 일을 잘 알았다 하고 자목 기쁜 기색이 있었습니다. 또 묻기를 구 배신이 갖고 간 주보는 대략 다음과 같다. 조선 국왕은 외정에 관한 일로 아뢰입니다. 부산의 외적이 한번 물러가셨으므로 사실대로 아뢰었는데 접대 놓칠 수 없는 일이라는 명지를 받들고 아뢰어 분부받은 것을 공경히 따라 부산의 외병이 과연 죄다 돌아갔으면 분부에 따라 사실대로 치주하고 곧 책사가 가서 봉하는 일을 빨리 끝내는데 편케하라고 알려왔으므로 곧 배신 황신을 차출하여 유격장군 심유경과 같이 웅천 등에 각각 주둔한 외영에 가서 외병이 과연 영을 불사르고 바다를 건너간 일을 살폈습니다. 신이 알기는 소방에 주둔한 외적이 모두 16영인데 황상께서 특별히 보낸 유격장군의 심유경이 분부를 받들어 선유하여 각 영의 외병이 점차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황령이 머리까지 미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니 흉봉이 조금 거쳐 오늘날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천조에서 보존하여 준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 있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배신은 지난 3월에 떠났고 주고는 전에 노이야에게 보냈다 하였습니다. 또 정사가 묻기를 그 뒤에는 무슨 주본이 있었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그 뒤에 주본은 바로 심우승이 갖고 간 것인데 정사가 외영에서 나간 뒤에 사정을 쓴 것이다 하였습니다. 정사가 말하기를 이 뒤로는 너희 나라가 주본을 올릴 것 없고 조용히 기다려야 하겠다 하고 이어서 신에게 묻기를 너가 영 내에 있으면서 그늘의 사정을 보았을 때 무슨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그늘에는 별로 좋지 않은 사정이 없었다 하였습니다. 정사가 말하기를 너는 안정하게 있으나 바깥에서는 헛된 말이 많을 것인데 너희 국왕이 믿지 않은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그늘에는 바깥에도 헛된 말이 없다 하였습니다. 정사가 말하기를 이 노야가 나간 뒤로 천조에서도 헛된 말이 많았다가 이제야 겨우 조금 진정되었다 한다.
너희 나라가 다시 어떤 말이 있으면 큰일을 그르칠 것이다. 다행히 너가 여기에 와서 보았으므로 국왕이 반드시 내 말을 믿겠으나 내 말은 국왕이 반드시 믿지 않을 것이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국왕이 어찌 노야의 말을 믿지 않겠는가? 이 사이에 사체는 오로지 노야를 믿는다 하였습니다. 정사가 말하기를 내가 전일 그래 말한 것이 있었는데 국왕은 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내가 결코 감히 국왕의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인데 국왕이 나를 믿지 않으니 지극히 황공하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국왕이 감히 믿지 않은 것은 아니나 배신이 도회하는 일은 난처한 일이 있으므로 논의가 이제까지 정해지지 못한 것뿐이다 하였습니다. 정사가 다시 말하기를 국왕은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다 하고 이어 말하기를 지금은 너희 나라가 절대로 주본을 올려 황청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나쁜 통보이든 좋은 통보이든 우선 모두 그만두고서 조정의 명을 기다려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어서 묻기를 노야가 정사에 오르고 노야가 부사에 채워졌다 하니 사체가 쾌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왜들도 기쁘게 여기겠는가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사체는 쾌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주본을 올려 다른 정사를 다시 청하든가 아니면 또 내가 정사가 된다 해도 따로 부사를 차출하여 나오도록 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병부의 차부는 대개를 베껴 써서 올려보냅니다. 심유격이 이미 부사에 올랐으므로 사체가 전일과 같지 않으니 접대하는 규례도 양정사업 마찬가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심유격이 돌아올 시기는 아마도 이달 안에 있을 것이니 접반사를 빨리 보내야 할 것입니다. 차비통사 이유와 문응추 등도 아울러 재촉하여 내려보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심유격이 이미 부사에 올랐으니 접반사를 미리 내려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조를 시켜 빨리 자출하게 하고 차비통사 이유와 문응추도 부산에 보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섭유격 섭상이고 손군문의 차관이었다. 접견하였다. 상에게 예단을 바치고 또 두 홍전 계첩을 두 왕자 세자와 임해군이었다. 보내니 상이 매우 감사하다 하고 안기를 청하고 다례를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나라가 탕폐된 때에 산 넘고 물 건너 천리길을 오셨는데 유사가 지공하는 일에 태만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황공합니다.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어찌 그렇겠습니까? 국왕의 사대하는 깊은 정성을 입어 예의가 각별하였으니 지극히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곳 신민들은 국왕을 위하여 궁전을 지으려 하나 국왕께서 백성의 힘을 아끼느라 짓지 않고 여염해 계신다 하니 이는 어진 임금의 덕으로 천지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이런 말까지 하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섭유격이 말하기를 내 본심은 인류에 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었는데 들리는 말에는 올 때에 미처 출참하지 못한 자를 장차 죄주려 한다 합니다. 하여 나를 위하여 죄주지 마십시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대인을 접대하는 예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영접할 때 부지런히 하지 않는 일이 많았으니 명을 따르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천조에서 나온 사람은 인품이 같지 않아서 면피를 받기도 하고 치매가 많기도 하니 나는 이 사람들과 달라서 일로를 지나올 때에 폐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배신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지응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은 용서하고 다스리지 마소서 하자 상이 말하기를 중국의 대인을 모실 때는 예의상 경건해야 할 것인데 배방 사람들이 게을리하였으므로 그 죄는 용서하기 어려우니 대인이 여러 번 하교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5, 60리 밖에 출점하는 것은 미처 조치하지 못할 형세이므로 이 뜻을 접반사 임충간에게 말하여 국왕에게 알리지 말도록 하였는데 접반관이 아뢰었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나래하여 추문한 뒤 용서하려 합니다.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어제 개첩을 보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빨리 용서하여 놓아 보내어 국왕의 은혜와 위엄이 함께 행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무겁게 죄주려 하였으나 대인이 2-3번이나 말씀하시니 존명을 어기기 어려움으로 부득이 따르겠습니다. 하니 섭유격이 살해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 조총은 외인이 써든 것인데 써든 것입니까? 조선에서 만든 것입니까? 하자 상이 말하기를 우리가 만든 것도 있고 외인에게서 빼앗은 것도 있습니다. 하니 섭유경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이것은 외인의 물건입니다. 천조의 처음에는 없었으나 가정 43년 왜 저기 복권을 침범한 뒤에야 비로소 이 물건을 얻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섭유격에게 예단을 올리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리 앞에 나와 살해하기를 내가 여기에 온 지 오래지 않으므로 서로 만나지 못하였으나 내일은 의논한 일이 있으니 강로 6조 등과 모여 의논하고 국왕께 알리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섭유격이 작별하고 나갔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0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운성령 이현이 상소하였다. 대략은 첫째는 기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본 뒤 예의를 지키고 의관 문물이 중국에 비하게 되는 것은 기강 때문인데 전하께서 즉위하신 20여 년 이래로 나라의 기강이 어지럽고 사람의 마음이 어그러져서 예를 버리고 없애며 명목을 어지럽히고 분수를 범하여 이런 폐단을 가져왔으니 모름지기 기강을 세워서 나라의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형법을 분명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폐의함으로 인하여 이런 간난을 빚었으니 조정에 정법이 없어 왕사가 거행되지 않고 군려에 법률이 없어 나라의 원수를 갚지 못하므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모름지기 형법을 분명히 시행하여 미련한 백성을 억제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인화를 얻는 것입니다. 질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영서는 참으로 특이하게 험준한데 조그만 저 소추가 분연히 한번 외치자 삼도가 흙처럼 무너져 나라의 치욕을 빚은 것은 백성의 화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백성 보기를 상처 입은 자 보듯이 하고 갓난아이를 보호하듯이 하여 흩어진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인화를 얻어 지리를 써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조치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변경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변란이 일어난 처음에 구도를 떠나고 적병이 승세를 타는데 공경은 속수무책으로 끝내 좋은 계책이 없고 장사는 마음을 속여 큰소리나 할 뿐이어서 다들 고식적인 생각을 갖고서 앉아서 망할 날을 기다렸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조치를 미리 하여 변방의 경보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내성을 쌓아서 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도성은 넓어서 7,500여 첩이나 되는데 사람은 더불어서 1만 수백여 호뿐이므로 변란이 있으면 막을 수 없을 것이니 반드시 내성을 쌓아서 도성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여섯째는 기업을 옮겨서 강내를 지키는 것입니다. 강내는 8업이고 강외는 29업이니 원근을 헤아리지 말고 남김없이 옮기고 그 창고의 곡식도 옮겨와서 성을 쌓고 성책을 설치하면 가까운 곳부터 먼 데까지 늙은이를 붙여가고 어린이를 이끌고서 풍문을 듣고 구름처럼 모여서 지리는 살릴 수 있고 인화는 절로 올 것인데 어찌 도일을 한번 막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입계하니 답하기를 여러 번 소장을 노리니 내가 너의 정성을 아름답게 여긴다 하고 비변사에 내려 회개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1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래기를 공주 주아랑 윤동로는 단정하지 않은 벗을 사귀고 멋대로 처신하였다. 그가 자신이 난관의 바늘에 있으면서 일을 많은 이때에 말미도 받지 않고 사살의 고향에 내려가고 공회 때마다 앓는다고 핑계하였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봉상군수 이수는 도임한 뒤로 세력있고 교활한 분간을 신임하여 크고 작은 공무를 오로지 그 손에 맡기고 백성의 소장은 혼내하게 하여 살펴 처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중국군이 왕래할 때는 자신이 먼저 피해 숨어 지대하는 일을 조금도 돌보지 않아서 관가의 일이 날로 그릇되어 가고 백성의 원망이 더욱 심해지게 했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1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었다. 오늘 이 덕형이 홍진, 김찬, 구사맹, 윤승훈이 섭유격의 거처에 가서 서로 만나 이야기하였습니다. 섭유격이 말하기를 책봉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군이 나오게 될 것인데 병마가 강을 건너온 뒤에 예비한 양식이 없다면 죄다 굶주리게 될 것이니 각각 계책을 내어 잘 조치하기 바란다 하기에 신들이 대답하기를 노야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성심으로 이를 주관하고 정념한 뜻을 보이니 감사하여마지 않는다. 더구나 적이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존망의 깃털이 한 번의 일에 달려 있는데 제 집의 일을 어찌 감히 힘을 다하여 조치하지 않겠는가. 다만 전란이 일어난 5년 동안에 공사가 답이여 군향에 관한 일은 온갖 계책을 내어 조치하더라도 마른 나무에서 물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찌할 수 없으므로 군사를 청하고 군량도 청하였다. 감히 번거롭힐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나 우리의 재력으로는 큰 군사를 접제할 도리가 만무하니 부모의 나라에 다시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전일 아래 때 이미 산동의 양곡을 청하였으나 노야가 잘 이어줘 끝내 구제하여 주면 언덕이 더욱 한량없겠다 하였더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전일 송경락이 송응창이다. 그와 이 제도 이 여송이 나왔을 때 수십만의 전량을 주의다 썼으므로 이제 산동의 양곡을 청하더라도 조정에서 허가하려 하려는지 모르겠고 혹 황상께서 윤허하시더라도 조정에서 허가하려 하려는지 모르겠고 혹 황상께서 윤허하시더라도 바닷길로 나르기가 불편한데 어찌 이 양곡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귀국에서 달리 조치하는 것이 옳겠다. 이 일은 모두 호부에 달려 있으나 사람마다 의견이 있으므로 상서들과 상의하는 것이다 하기에 신들이 대답하기를 전국의 세량은 전일 왕동지 왕이길이다. 갖고 간 책에 죄다 적혀 있는데 직로 좌우 고을의 양곡을 모두 각참에 모으더라도 큰 군사가 2, 3일 먹을 것도 못 된다. 군사를 쓰는 일은 미리 정할 수 없는데 만약 여러 달 머물게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군량을 이어댈 길이 없어 조처할 바를 모르므로 천주에서 선처하기를 믿을 뿐이다 하니 섭유격이 반복하여 논란하고 스스로 조치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극진히 말하며 심지어는 내가 사내관에 있을 때 들었으니 귀국의 어느 노예에 바치는 새가 은으로 7만 양이 되는데 국왕이 1천 양으로 요동해서 쌀을 살 것이다 하였다 한다. 이것으로 군량을 조치한다면 무슨 어려운 것이 있겠는가 하므로 신들이 바른대로 밝혔더니 섭유격이 또 변통하는 말로 답하기를 나는 마음속에 숨기는 것이 없으므로 들은 것을 말하였을 뿐이다. 그 말이 거짓이라면 다시 논할 수 없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지금은 권력하 조선은 본디부터 예의의 나라 봉사는 부끄럽게 문장만을 승상했네. 그때에 섬 오랑캐 멋대로 날뛰더니 모래둑
터지듯 대나무 쪼개듯 평양까지 쳐들어왔네. 임금은 의주로 파천을 하고 두 왕자는 동으로 끌려가 고통받았네. 서울은 한 횃불의 반쯤이니 티끌 헐벗은 천리 땅은 햇볕에 슬퍼 생각하면 이 관리는 원한 무엇이 이보다 기르랴. 하늘 아래 같이 못 살 원수 잊을 수 없네. 뜻 있으면 힘 없다 말하지 마라. 사람 할 일 다 하면 하늘이 살펴 그대 못 보았는가? 와신상담 마침내 오나라를 멸하고 침과 운벽 진 나라를 강하게 했음을 또 못 보았는가? 장사가 분노하면 백콩이 길고 필부도 용감하면 의사람이 못 당함을 사나이의 기절은 천지와 같아. 일곱 자장부의 몸 기강을 떨쳐야지. 묘당에서 분발하여 정치 잘하면 지방에선 모의 근황 일어나겠고 마음 합해 위아래가 격앙한다면 위무가 절로 떨쳐 보게 되리라. 원군이 물밀듯이 함께 달려와 양떼를 몰아내듯 외적 소탕해 서울의 왕기 대궐에 뛰었으니 문 열어 호랑을 들이지 말라. 복숭아와 맷 대추는 어느 것이 좋으며 와정과 옥새 향기는 어디에서 나는가?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기에 내가 이제 장부의 일 노래 지었네. 바라겠네. 용감한 저 사방에서 일어나 동해를 길이 맑게 물결치게 말게 나 하는 내용이다. 바로 조선의 일을 위한 것이니 국왕이 특별히 한마디 말을 그 아래 붙여서 팔도의 백성을 조유하면 매우 좋을 것이다 하기에 신들이 답하기를 명대로 아뢰겠다 하였습니다. 석유격이 또 말하기를 나는 국왕 및 호조와 여러 상서가 회부하는 글을 가지고 손노이야 송광이다. 그에게 계품하고 그 회답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돌아가겠다. 한 달쯤 여기에 있을 것이니 회부하는 글은 제공이 빨리 완성하여 보여주기 바란다 하고 또 비밀이 말하기를 말 1만 필의 말을 하루 먹이는데 쓰이는 것은 매우 적지 않으니 마병을 제거하고 보병 1만으로 가름하면 비용을 줄이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귀국의 시세는 마병을 쓸 수 없으니 이 뜻도 아울러 손노이아에게 알리겠다 하였습니다. 감히 아래입니다.